자, 연속 시작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구간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구간은 요거는 부등식을 나타내는 새로운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새로운 표현인데, 자,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교재 보시면 첫 번째는 열린 구간, 두 번째는 닫힌 구간, 세 번째는 반닫힌 구간, 반열린 구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반닫힌 구간, 반열린 구간은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닫힌 구간이랑 열린 구간만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닫힌 구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거죠. 표에서 맨 위에 보시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즉 무슨 얘기야? 둘 다 등호가 붙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둘 다 등호가 붙어 있을 때는 우리는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맨 밑에, 아니죠.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즉 등호가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등호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는 얘를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표현을 새롭게 좀 재정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중요한가요? 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따 뒤쪽에 나중에 뭐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 뭐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이런 걸 배울 때 닫힌 구간이냐 열린 구간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올해 수능에 나왔던 문제도 올해 수능에 이제 14번 문제로 나왔던 것도 거기 이제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안 되는 예시가 빵꾸일 때가 안 되거든. 빵꾸일 때. 그게 이제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지. 그 열린 구간일 때가 안 되는 경우인데 그 경우가 답이었어요. 뭐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쉽다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냥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닫힌 구간이 뭐다, 열린 구간이 뭐다 요거 구별만 잘 해놓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55페이지에 본격적인 이제 연속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이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정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가 정말 중요해요. 연속은. 자, 정의가 뭐냐? 얘는 세 가지를 만족하면 되는데 첫 번째, x는 a에서 함수 값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함수 값이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건 결국은 함수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네,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x는 a에서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극한 값이 존재해야 돼요.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되고, 자, 세 번째, 그러면 그 지점에서의 함수 값과 극한 값이 생길 텐데 그 함수 값과 극한 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 우리는 요 세 개를 모두 만족할 때 그 함수 fx가 x는 a라는 지점에서 뭐다?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정의예요. 자, 뭐 보면 별거 아니죠. 정의라는 게 연속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으면 돼요. 알겠니?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으면 연속인 거야. 근데 자, 이제 요런 관점을 보여드릴게. x는 a에서 연속이다. 특정 지점이죠. 그래서 쌤은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특정 지점에서의 연속성을 따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연속 함수는 정의역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연속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들은 정의역 전체가 됐건 특정 구간이 됐건 이 범위에서 모두 다 연속일 때 우리는 연속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특정 지점은 아니고요. 어떤 범위에서의 연속성을 따진다라고 비교를 해두시면 돼. 자, 그럼 잘 봐. 시험 문제에서는 이 친구랑 이 친구 중에 누가 더 어렵냐? 라고 하면 당연히 얘가 더 어려워요.
알겠나요? 얘가 훨씬 더 어렵고요. 그 지점에서의 연속성을 판단하는데 그냥 단순한 함수를 판단하는 건 쉽다는 거야.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까?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x제곱 플러스 3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면 이거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 한번 대충 그려보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지? 그러면 여기가 대칭축이 제로니까 대칭축이 0이니까 2라는 지점은 요쯤이 돼서 뭐 대충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잘 봐. 요 지점에서 요 2라는 지점에서 그래프가 끊어져 있어?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지.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연속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때의 연속인 값은 얼마야? 5죠. 5. 즉 x제곱 플러스 3이 2에서 연속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함수값도 5고요. 극한값도 5가 되니까 5가 아니죠. 7이죠. 7. 7이라고 하면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건 쉽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제 뒤쪽에서 배울 건데 이런 애들이 나와.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fx 곱하기 gx 내가 따지고 싶은 게 이거야. 그래서 내가 따지고 싶은 건 뭐냐면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곱한 이런 전체 형태. 이런 전체 형태가 2에서 연속이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연속이야? 물어보는 거. 되나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것도 있냐면 또 f 합성 gx예요. 합성 함수. 그럼 이 합성 함수에 대해서 얘가 x는 2에서 연속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 혹은 새롭게 정의된 함수도 나옵니다. 문제에서 출제자가 어떤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해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x는 2에서 연속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즉 연속이라는 개념은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뭐 따지면 되냐면 함수값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극한값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으면 연속이다 라고 판정을 내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요. 그냥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가 끊김없이 완벽하게 이어진다 라고 하면 얘 연속이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지? 근데 연속 문제 있죠. 연속에 나오는 뭐 수능도 그렇고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도 그렇고 뭐 조금 어려운 교재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난이도 편차가 되게 크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뭐 수학도 이제 개념 정리하고 뭐 기본적인 문제 풀고 나서는 좀 어렵지 않네. 쉽게 알 수 있네.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만나면 진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단원이 바로 연속이에요. 그리고 연속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원래 어려워요. 쉬운 개념이 아니야. 수학적으로 봤을 때도. 알겠지? 굉장히 엄밀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결국 누가 결정을 할 거냐면 연속 문제의 난이도는 함수들이 결정할 거예요. 함수의 연속이니까. 그래서 함수가 연속성을 따지기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라면 어려운 거고 반대로 이렇게 다항함수나 뭐 그냥 일반적인 분수함수나 무리함수처럼 그냥 일반적인 함수라면 좀 쉽게 느껴질 거고. 알겠어?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확인을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교재부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자, 55페이지 보시면 갑니다. 자, 연속과 불연속 해가지고 괄호 1, 괄호 2, 괄호 3 나와 있죠? 거기 묶어가지고 별표 3개 치세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고 왜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자, 이렇게 얘기는 좀 해둘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뭐 아직까지 수투에 대한 공부가 완벽히 된 건 아니니까 뭐 내가 여러 가지 빨리 푸는 법이나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그런 스킬적인 부분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 특히 처음에 개념 정리 완벽하게 하실 때는. 그런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연속의 모든 문제는 정의로 다 풀려요. 정의로 안 풀리지 않아요. 무조건 정의로 다 풀 수 있어. 근데 너무 까다롭다 이거야. 그 정의를 다 쓰려면. 알겠니?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빨리 푸는 거를 연습해도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무조건 정의로만 풀어야 될 때도 있어. 대표적일 때가 언제냐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일 때. 요거 이따가 쌤이 뒤에서 정리해 줄 거야. 마플에도 따로 파트가 나와 있거든. 대표적인 경우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따질 때인데, 이런 얘기 했었죠. 지난주에 함수의 극한하면서 수렴이랑 발산이랑 더하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무조건 발산이라고 그랬지. 수렴하면 뭐야? 무조건 수렴이고. 근데 발산이면 뭐라고 그랬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연속도 마찬가지야. 연속 곱하잖아요. 무조건 연속이에요. 연속이랑 불연속이랑 곱하잖아요. 그러면 연속이 될 조건이 명확하게 존재해요. 불연속은 아니야?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무조건 불연속은 아니야?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하잖아. 그럼 얘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걸 검증하는 방법이 정의라고. 그래서 다 해봐야 돼. 그럼 다 해봐야 된다는 건 결국 뭐야?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따 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정의 정확히 기억하시고, 자, 박스 밑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편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 아니라면, 즉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얘기하고, 불연속이 될 조건도 알아두면 좋은데, 불연속이 될 조건은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불연속이에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다르다거나, 그런 경우라면 무조건 불연속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맨 밑에 교재 밑에 보시면 55페이지에 설명이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불연속인 상황이 세 가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을 하기 전에요. 먼저 4번부터 할게요. 57페이지에 구간에서의 연속. 자, 지금 우리가 특정 지점에서의 연속성을 따졌다면 세 번째, 구간에서의 연속이야. 그러면 구간에서의 연속은 말 그대로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에서 전부 다 연속이라면 우리는 걔를 연속이라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하나 나오죠.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맨 위에 연속함수 동그라미 치세요. 연속함수. 어떤 구간 AB에서 모든 지점에서 다 연속이라면 우리는 그 함수를 구간에서의 연속 또는 연속함수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돼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볼 것도 없이 실수 전체에서 항상 연속이에요.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항상 연속이다라는 거. 두 번째, 자,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는 어디에만 주목을 하시면 되냐면, 분수함수는 얘는 분모가 0인 지점에서만 뭐인 거야? 불연속이에요. 분모가 0인 지점에서만 불연속이야. 자, 그럼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잘 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차식이야. 2차식 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근데 이 친구가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이런 말이 붙은 거야. 2차식 분의 1꼴, 2차 함수분의 1꼴, 즉 분수함수 형태인데 2차식 분의 1꼴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은 결국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죠. 항상 양수이거나 아니면 항상 음수이거나.
이렇게. 그러면 항상 양수이거나 항상 음수이려면 결국 뭐가 돼야 돼? x축과의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판별시티가 뭐예요? 0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가버리시면 된다고. 알겠죠?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 꼴이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 연속입니다. 단, 항상 무리함수 나오면 늘 강조하는 거.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정의역. 꼭 체크하시고.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 안 되죠. 그죠? 루트 안에 음수 되면 허수되니까 안 됩니다. 꼭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같이 가래. 지수로그 함수. 우리 수원에서 배우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있는데, 자, 지수로그 함수 연속일까 아닐까? 지수로그 함수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는 세 가지 종류 있죠? 삼각함수는 세 가지 종류 있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있지? 그치? 그럼 얘는 사인이랑 코사인은 뭐예요? 연속이에요. 사인이랑 코사인은 항상 연속함수야. 근데 탄젠트 있죠? 탄젠트는 뭐가 존재해? 점근선.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점근선에서만 불연속이에요. 점근선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연속인 함수. 됐죠? 요거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가우스 함수. 가우스 함수. 그럼 가우스 함수 중에 뭐 가장 기본꼴인 y는 가우스 x 그냥 생각해보면 y는 가우스 x 그래프는 자 이렇게 그려지죠.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오다가 빵꾸 되고 점프 뛰고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가 되지. 그지? 그럼 얘는 2라는 숫자 즉 얘가 정수라면 정수에서만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 되는 거죠. 이건 뭐 그래프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겠지? 이 친구는 정수에서만 불연속이고요. 2가 아니라면 불연속이다 아니다? 정수가 아니라면 연속이다. 정수가 아니면 연속. 된다라는 거. 알겠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구간에 대한 함수 연속이라는 거.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57페이지 보세요. 자, 57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괄호 2번 가볼게요. 괄호 2번에서 주어진 구간에서의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연속성의 조사. 즉 무슨 얘기야? 그래프 그려보면 확인이 가능하다예요. 그래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은 fx가 밑줄 그 구간에 속한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는 거야. 연속이 보장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는 불연속인 경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포커스 보시면 여러 가지 함수의 연속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함수 정리들을 해 드렸고, 추가적으로 더한 내용들 정리해 드렸으니까 거기까지 필기 잘 해 두시고.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연속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지금부터 할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보시냐면 3번부터 시작을 할 거야. 3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연속성 따지는 거를 쌤이랑 하나씩 다 연습을 해볼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지금부터 각 함수별로 연속이 이제 어떻게 세팅이 돼야 되는지 각 유형별로 볼 건데 가장 먼저 보실 게 뭐냐? 56페이지에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의 극한값을 갖는 함수다 라고 돼 있어.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함수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기본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지금 fx가 x-1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교재 봐봐. 함수 fx는
x는 1에서 정의되지 않지만 일단 거기 밑줄 정의되지 않지만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x가 1이에요 그러면 분수함수의 특성상 얘는 정의역이 될 수가 없고요. 정의역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1이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게 첫 번째야. 그런데 잘 봐. 그런데 뭐는 존재하냐면 자, 이 그래프를 쌤이 그려볼게. 얘는 이렇게 되거든. x-1분의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x-1 곱하기 x 플러스 2가 돼서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워져요. 단 지워질 때의 조건이 있죠. 뭐가 아닌 거야? x가 1이 아닌 거지. 그치? 그러면 fx를 이렇게 써줘야 돼. fx는 x가 1이 아니라면 약분이 되고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될 거고요. x가 1이 아니라면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대로 쓴다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요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데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근데 여기에서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이게 fx 그래프 개형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뭐는 존재하냐면 좌극한, 그 다음에 우극한 이렇게 돼서 극한값은 존재해요. 극한값은 존재해. 근데 함수값만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얘를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1번 조건에 어긋나죠. 1번 조건이 함수값이 있다라는 조건이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결국은 뭐라는 거야? 원칙적으로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자, 근데 잘 봐.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fx가 x-1분의 똑같은 함수 x제곱 더하기 x-2라는 함수고 자, 이 친구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문제에서. 자,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방금 전에 해보니까 이 친구는 어디에서 불연속이냐면 x가 1이라는 지점에서 불연속이란 말이야. 근데 불연속인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지. 그지? 그러려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려면 어떤 조건을 추가해주면 되는데 바로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쓰세요. 얘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려면 함수값 조건을 추가해주기만 하면 돼요. 즉 얘를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fx라는 함수를 두 개로 쪼개는데 x가 1이 아닐 때는 그대로 fx x-1분의 뭐 인수분해한 형태로 쓸게 x-1 x 플러스 2 이렇게 써준 다음에 x가 1일 때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냐면 지금 이 빵꾸 난 부분을 메워주면 여기를 메워주면 연속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1 대입해봐. 여기다가 이제 약분해서 1 대입하면 극한값은 3이죠. 3. 그죠? 그러니까 함수값을 뭐라고 해주면 돼? 3이라고 이렇게 딱 새롭게 정의를 해주시면 이 함수는 원래 빵꾸가 나 있던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메꿔지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됐니? 자, 그래서 거기 노란색, 쌤이 지금 얘기한 거 갑니다. 노란색.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점에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해주는 거지. 새롭게 정의한다는 게 포인트야. 내가 혹은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는 걔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연속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어딨냐? 뒤쪽으로 넘겨봐. 뒤쪽으로 넘겨서 자, 어디 보시냐면 개념 익힘 5번 보세요. 개념 익힘 5번. 64페이지. 자, 개념 익힘 5번 가보겠습니다. 개념 익힘 5번에 보시면 자, 첫 번째 밑줄 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밑줄.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x-1 있죠? 여기 있는 x-1을 반대편으로 보내면 fx는 x-1분의 x제곱 더하기 x-a라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가 실수 전체에서 뭐라 그랬어? 연속이라고요. 됐나요?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원래는 자, 이 형태 봐봐. 분모가 0이라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x는 1에서 불연속이어야 하는데 연속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자, 갑니다. fx에다가 두 개로 쪼개는 거죠. 두 개로 쪼개서 x가 1이 아닐 때 그리고 x가 1일 때 이렇게 하는데 자, x가 1이 아니라면 내가 자유롭게 약분이 가능하지? 그러면 얘는 극한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그랬을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x-a다 라고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무슨 꼴을 극한이 되냐면 자, x가 1로 가요.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네요.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뭔지 모를 함수값이 존재할 거고 이 x는 1에서 새롭게 정의한 함수값, 즉 연속이 되게끔 하는 함수값을 b라고 잡는다면 결국 이 친구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고 요 b라는 값은 결국 뭐 해야 돼? 수렴하는 값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분모에다가 1을 대입하면 분모가 0으로 가요. 근데 얘가 수렴을 하고 싶어?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0분의 0꼴 극한이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분자 자리에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겠죠. 그죠? 그럼 a 값이 나오네요. A값 대입하시면 1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마이너스 A를 한 게 제로가 돼야 되니까 A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2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인수분해하면 똑같은 형태가 나오니까 X 플러스 2가 될 거고 B값은 얼마가 될 거냐? 3이라는 값을 갖더라 라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의 정답은 뭐가 될 거냐면 자, A값을 찾았죠. A값이 뭐예요? 2라는 걸 찾았으니까 결국 F1의 값은 함수값인데 원래는 정의가 되지 않지만 문제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값을 새롭게 정의를 해줘야 되고 따라서 그 함수값 정의한 것이 바로 3이라는 값이 되면 됩니다. 라는 거죠. 알겠나요?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 자, 요게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많이 나와요. 요 얘기 많이 나오니까 많이 보시게 될 거고 요런 형태들 이제 어떻게 해볼까라는 거 확인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익힘으로 넘어와서 문제에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5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정신 차리고 형민아 정신 차리고 59페이지 봐봐. 자, 59페이지 보시면은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개념 익힘 1번에다가는 그냥 써놔 정의로 푸는 거예요. 정의. 그럼 함수의 연속의 정의는 뭐였냐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답니다.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됐습니까? 자, 요거를 이제 하는 거고 요거는 뭐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아.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요. 6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개념 익힘 2번입니다. 개념 익힘 2번 보시면 그래프죠.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60페이지에 자, 문제 그냥 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눈으로 풀어보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데 자, 1번 보시면 이 구간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의 값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는 거야?
그럼 좌극한 우극한이 아예 다른 형태는 딱 한 군데만 있어요. 어디? 마이너스 1이요. 그죠? 나머지는 다 뭐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비교해봤을 때 똑같은 지점으로 가니까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자 근데 불연속인 점은 몇 개냐라고 하면 불연속인 점은 자 마이너스 1도 불연속이죠. 그 다음에 0도 불연속이에요. 왜?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1도 불연속, 2도 불연속, 3은 연속이죠. 그지? 그 다음에 양끝은 따진다고 그랬어요? 안 따진다고 그랬어요? 양끝은 안 따집니다. 그럼 불연속인 점의 개수는 몇 개? 4개가 되겠네요. 그지? 자, 요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 됐나요? 확인됐죠? 자, 근데 사실 이렇게만 나오면 진짜 쉬운 거야. 그러니까 수능을 기준으로 하면 요런 식의 그래프 문제 나오잖아. 극한 문제나 이런 거. 앞장에 있어요. 한 4번, 5번 이렇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 자, 근데 그래프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발전 문제처럼 나와요. 발전 문제. 그래서 발전 문제에서 2번을 한번 해볼게요. 2번 보세요. 자, 106번에 2번을 한번 해봅시다. 자, 106번에 2번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자. 106번에 2번에다가는요.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죠. 그래프가 안 주어졌어요. 그럼 그래프가 안 주어졌으면 어떻게 해? 그려야지. 그지? 물론 항상 그려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그려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정의로 푸셔도 돼요. 정의로 푼다는 건 이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따져서 보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지? 자, 근데 우리가 요거 이제 개념의 목적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fx부터 가볍게 그릴게요. 자, fx 그래프 보시면 fx는 얘는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마이너스 1이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면 x제곱이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자, 대충 요 정도 잡아두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1 경계 잡으신 다음에 자, 1과 마이너스 1보다 바깥쪽이죠. 바깥쪽일 때는 전부 다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프 그리시면은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지네요.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야. 그러면은 y는 x제곱 그리시면 되니까 자, 요렇게 2차 함수 1부분 형태 그려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등호 어디 붙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등호는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색칠돼 있는 요런 구조네요. 자, 이게 fx야. 자, 그 다음에 gx도 그려봅시다. gx 그려보시면 gx는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친구는 1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번 그래프 그려보시면 얘는 자, 1, 마이너스 1 찍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1의 바깥쪽 이렇게 1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세제곱이거든. 마이너스 x세제곱.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세제곱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여기다 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와서 인데 자 1일 때는 대입해봐. 1일 때 얼마야? 아 잠깐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아니네요. 여기죠. 여기에요. 됐지? 여기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럼 3차 함수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이거 대칭시킨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야? 색칠. 여기도 색칠. 이렇게 된 거지. 이게 gx.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들아, 고개 들고 집중. 잘 봐.
오늘 하는 거 어려워? 지금부터 하는 거 어려운 거야? 어렵게 나오면 한 10, 조금 쉽게 나오면 12번, 13번 11, 12, 13 수능 기준으로 그 다음에 진짜 어렵게 나오면 22번 최고 난도 연속을 알겠지? 연속 어려워요. 연속 쉽지 않아요. 자 볼게요. 예 그래프 그렸어. 근데 쌤이 아까 연속 개념 설명하면서 이 얘기했습니다. 연속에서 중요한 거는 연속일 때야 불연속일 때야? 불연속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지. 불연속인 점이 더 중요해.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푸시던 간에 조금 난이도 있다. 그러니까 기본 문제 말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뭐부터 보냐면 불연속이 어디서 발생하나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불연속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나?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럼 뭐부터 쓰냐? 아, x는 1, 마이너스 1, 불연속. 그 다음에 얘는 x가 어디서만 불연속이야? 얘는 1에서만 불연속.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라고. 그런 다음에 가볼게요. 기억.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곱하기 g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와있죠. 기억 본 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요. fx 곱하기 gx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냐. 근데 fx 1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 gx 1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 근데 극한값을 물어봤지? 그럼 기억에서 물어본 건 뭐야? 극한값이 존재해?를 물어본 거야.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뭘 봐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 자, 근데 이 얘기했습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건 다르건 간에 그 지점에 극한값이 존재하건 안 하건 간에 두 개를 곱하죠. 두 개를 곱하면 이 두 개는 곱한 함수는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두 개를 곱한 함수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 두 개를 곱한 함수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구해보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갈게요. 좌극한 갑니다. fx의 1 좌극한 얼마야? 1이야. 그 다음에 gx의 1 좌극한 얼마야? 1 좌극한 얼마?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두 개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우극한 갈게요. fx의 1 우극한이죠. 1 우극한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요. gx의 1 우극한입니다. 얼마죠? 1이요. 곱하여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어때요? 같네요. 그럼 마이너스 1 맞네요.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어? 확인됐죠? 오케이. 그럼 지금 상황 그냥 간단히 볼까? 얘들아, fx 극한값 존재해 1에서? fx 극한값 안 존재해. 여기서 극한값 존재해? 안 존재해. 근데 두 개 곱하면 뭐해? 존재할 수 있다고. 항상 이 생각을 가져야 돼. 연속 불연속 문제 풀 때. 그래서 외우는 건 뭘 외우면 되냐면 100% 확실하게 나오는 거.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니은 가보자. 니은. 함수 gx-1은 x는 0에서 연속이다. gx-1. 그러면 이거 잘 봐. 얘가 x는 어디에서? x는 0에서 연속이냐 물어봤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뭐야? 얘죠. gx예요. 근데 gx-1은 뭐야? gx-1은 x축 방향으로 한 칸 평행 이동시킨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꿔서 풉니다. 자, 이런 형태 나오면 무조건 뭐 하자고 그랬어요? 치환하시죠. 치환하세요. 자, 그러면 x-1이 t입니다. 그럼 x-1이 t면 x는 뭐야? t 플러스 1이네. 그지? 그럼 x는 t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해봐. 여기다 대입하면 g, t가 뭐랑 똑같은 거야? t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야? 이거 물어본 거랑 어떻다고? 정확히 일치한다고. 아시겠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gx입니다. gx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에요? 네,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니은 맞아요. 그래서 요 자리 요렇게 들어가면 요 자리 이렇게 들어가면 뭐 하자고요? 치환하자고요. 항상. 알았죠? 항상 치환하자고. 확인해. 됐어? 자,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디귿. 그럼 디귿 봐봐. fx랑 gx-1이 x는 1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죠. 그지? 곱한 거네. 그럼 일로 와봐. 디귿. fx랑 gx-1이야. 얘가 x는 1에서 연속이야 라고 물어봤죠. 그럼 디귿에다가 이렇게 써놔. 디귿 선지에다가 곱함수의 연속성이에요. 곱함수의 연속성. 확인되나요? 곱함수의 연속성. 자, 그럼 곱함수의 연속성이 어딨나요? 뒤쪽에 있다고 그랬죠? 마플 특강에 따로 빠져있다고 그랬죠? 그거 이따가 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거 연속성 어떻게 따지나요? 인데, 자, 항상 이거부터 보면 돼. 곱함수의 연속성을 따질 때는 개별 함수의 연속성부터 파악한다. 자, 곱함수의 연속성을 따질 때는 개별함수의 연속성부터 파악을 하는 겁니다. 즉, fx라는 함수와 gx-1이라는 함수가 지금 현재 x는 1에서 연속이야 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또 이게 있어요. 또 이게 있어. 아, 걸리적거리네 이거. 그지? 그래서 요거까지도 좀 처리를 해볼게요. 자, fx부터 그냥 바로 씁시다. fx는 뭐 이미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fx는 지금 1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네요. 불연속이에요. 자, fx 불연속입니다. 그러면 잘 봐. g x-1이거든. 그럼 g x-1은 x-1 t로 치환해요. 그러면은 x는 t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gt로 바뀌고요. gt가 x 대신에 요거 t 플러스 1을 대입해. 그럼 넘겨봐. 넘기시면 t가 0이죠. 요 지점. 자, 요 지점에서 그럼 연속이냐라는 건데 gx 보세요. gx 뭐예요? 연속이네요. 맞아요? gx 뭐예요? 연속이네요. 그지? 그럼 얘 뭐야? 연속입니다. 오, gx 요거는 연속이야. 즉 정리해보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fx 곱하기 gx-1이라는 형태가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따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자, 여기 봐. fx 곱하기 gx-1인데 얘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얘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그러면 형태가 뭐야? 불연속 곱하기 연속인 형태예요. 됐나요? 그럼 불연속 곱하기 연속인 형태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를 판단하는 건데 자, 지금은 아직 스킬적인 걸 안 배웠으니까 일단 요 문제는 정의를 가지고 풀어볼게요. 원래 원칙은 뭐냐? 정의라고. 원칙은 항상 정의라고. 그러면 잘 봐. 이렇게 가면 돼. 불연속 함수부터 쓸게요. 불연속 함수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입니다. 그러면 좌극한이죠. 그럼 fx라는 좌극한은 얼마야? 라고 하시면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 1이고요. 우극한은 얼마니? 마이너스 1이고요.
함수값 얼마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요거는 원래는 이제 x는 1에서의 연속인데 실질적으로는 gx에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 x는 0에서의 연속성이랑 같다라고 얘기했지? 치환해서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걸로 그냥 쓸게요. 이걸로 쓰시면은 얘는 0에서 지금 연속이란 얘기는 함수값도 0이고 좌극한도 0이고 우극한도 0이란 얘기네. 그러면 0, 0, 0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럼 각각을 다 곱합니다. 각각을 곱하시면 얘 뭐야? 제로. 얘 뭐야? 제로. 얘 뭐야? 제로. 셋 다 어때? 똑같네? 따라서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연속이에요. 끝! 이렇게 푸시는 게 디귿의 선지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쌤이 처음부터 스킬을 안 가르쳐드린 이유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우시라고. 자, 우리가 한번 해봤어. 뭘로 풀었어? 정의. 함수의 연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정의. 알겠니? 정 모르겠다? 정의. 알겠지? 근데 잘 봐. 자, 아예 이걸 갑시다. 얘를 먼저 합시다. 중요하니까. 교재 어디 펴시냐면 95페이지 펴세요. 자, 곱함수의 연속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마플 특강 부분 있죠? 거기 별표 5개 치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곱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할 건데 잘 봐. 곱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실 때는 첫 번째 순서부터 정하겠습니다. 순서. 아까 써드렸죠? 개별 함수의 연속성부터 파악하시라고. 이게 우선이에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두 개의 함수가 곱해진 형태다라는 생각이 들면 개별 함수의 연속성부터 파악하죠.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3가지 케이스가 생깁니다. 케이스는 3가지가 생겨요. 자, 케이스 3가지가 생기는데 그 3가지가 어떻게 되냐? 하나는 연속 곱하기 연속. 그 다음에 연속 곱하기 불연속. 그 다음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요렇게 3가지가 생겨요. 자, 되나요? 그러면 가볼게요. 연속 곱하기 연속이죠? 자, 연속 곱하기 연속은요 100% 연속입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성질이에요. 성질. 성질을 우리가 안 하고 넘어오긴 했는데 성질이 어딨냐면 성질이 교재로 보면 74페이지에 있습니다. 74페이지. 74페이지 먼저 잠깐 볼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우리 극한 성질이랑 비슷합니다. 극한 성질 할 때, 자, 수렴하고 수렴한다가 기본 전제죠. 그럼 수렴하고 수렴한다가 기본 전제면 수렴 곱하기 수렴, 수렴 나누기 수렴, 수렴 덧셈 뺄셈 수렴. 다 뭐야? 수렴한다. 단, 나누기 할 때 0인 경우 제외하고. 요거. 걔처럼 똑같이 74페이지 보세요. 연속함수의 성질이 뭐냐? 자, 전제 조건이 이거지. 거의 밑줄 쳐. F와 G가 모두 밑줄. X는 A에서 연속이다. 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 개별 함수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함수가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것이 그 가정이 돼 있다면, 전제가 돼 있다면 다음 함수도 무조건 뭐다? 연속이다인데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 1번은 뭐예요? 실수배한 거. 2배, 3배, 4배, 뭐 2분의 1배 곱한 거 당연히 연속일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뭐야? 사칙연산에 대해서. 즉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다 뭐라고? 연속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일로 와봐. 다시 95페이지로 와서 연속 곱하기 연속을 해요. 연속 곱하기 연속을 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연속이에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를 먼저 할게요. 요거 있죠?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얘도 불연속이고 얘도 불연속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무조건 뭘로 풀어야 되냐면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거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푸나요? 라고 하면 얘는 100% 정의로 푸셔야 돼요. 왜냐? 함수마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출제자가 어떻게 출제하냐에 따라서 얘를 연속으로 만들 수도 있고 불연속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정해진 패턴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연속으로 푸셔야 돼. 정의로 푸셔야 돼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직접 구해야 돼. 그래서 얘가 어려워. 알았어? 얘가 어려워. 알겠니? 그럼 얘가 무언가 좀 빨리 풀 수 있는 건데 우리 아까 106번이죠. 그 발전 문제 106번에서 했던 거 마지막 디귿선지 하면서 했던 거 아까 디귿선지도 뭐였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었잖아. 그치? 잘 봐. 연속 곱하기 불연속은요.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자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뭐 함수값이 연속 함수는 함수값 극한값이 같으니까 0이라면 연속이랑 불연속이랑 곱하는데 그 해당 지점에서의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0이라면 얘는 연속이 돼요. 곱함수도 연속이 돼요. 근데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0이 아니라면 불연속이 됩니다. 그럼 아까 106번 잠깐 떠올려 보면 지우긴 했지만 106번 떠올려 보면 gx가 연속이었지. gx가 연속이었는데 그때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얼마였어? 0이었다고.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따지지 않아도 뭐가 돼요? 그냥 연속이에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fx가 불연속이라고 하고 gx를 연속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곱했을 때의 연속성이거든? 그러면 잘 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있는데 자, f라는 함수가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이니까 그냥 모르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요. 이 값을 그냥 다르다고 해볼게요. 물론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다를 수도 있어요.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편의사원에서 하나라도 다르면 불연속인 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다르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근데 gx는 무슨 함수냐? 연속 함수야. 그럼 gx는 연속이니까 무조건 뭐 해야 돼? 셋 다 같아야 돼. 그치? 셋 다 같아야 돼. 그래서 네모라고 표현해볼게요. 그냥 네모, 네모, 네모.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는 뭐냐면 자 f와 g가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경우는 이 두 개의 곱이야. 이 두 개의 곱. 그럼 곱함수는 새롭게 해석을 했을 때 각각을 구해서 곱해주고 곱해주고 곱해준 결과를 확인하면 되는데 잘 봐.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다르거든? 그치? 다르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요 네모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결과가 다 같고 싶어요. 1이라고 해볼까? 네모를 1이라고 해볼까? 그럼 잘 봐. 알파 곱하기 1 얼마? 1. 베타 곱하기 1 베타. 감마 곱하기 1 감마. 다 달라. 그지? 다른 숫자에다가 서로 다른 숫자에다가 똑같은 숫자 곱해도 등호는 어떻게 돼? 성립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 똑같은 숫자인데 곱했을 때 결과가 같게 나오게 만드는 숫자는 뭐밖에 없어? 제로밖에 없죠. 즉 얘도 0으로 만들고 얘도 0으로 만들고 얘도 0으로 만드는 친구는 우리의 네모라는 친구는 뭐밖에 안 돼요? 0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갑니다. 결론. 따라서 불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를 곱했을 때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곱함수가 연속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제로가 되어야 한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야. 되셨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왜 그런지 알고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근데 증명 뭘로 했어요? 정의요. 정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형태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로 판단하시면 되겠네? 그지? 자, 밑에 문제 보세요. 95페이지.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문제. 근데 해볼게요. 자, 그냥 바로 1번부터 가볼게. 자, 1번 봐봐.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1번 보시면 fx. 자, fx 1 대입해봐. 위에 거 1 대입하면 얼마야? 4요. 그죠? 위에 거 1 대입하면 4입니다. 밑에 거 1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어이구, 1이요. 그지? 그럼 4랑 1이랑 같아 달라? 다르네.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 fx 불연속. gx 무슨 함수야? 연속함수잖아. 1차 함수. 그럼 연속이야. 볼 것도 없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fx와 gx 두 개를 곱한 게 어디에서? 1에서. f는 불연속이고요. gx는 연속입니다. 그럼 뭘 보라고? 연속함수를 보라고 그때. 알겠니? 그땐 연속함수를 보라고. 그러면 1 더하기 a가 얼마면 돼? 제로이면 돼요. g1이 제로이면 됩니다. 그럼 a 값 얼마? 마이너스 1. 끝!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어? 오케이. 2번 봐봐. 2번도 바로 가볼게. 자,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fx가 1에서 불연속이라는 걸 준 거예요. 불연속이에요, fx는. 근데 gx가 몇 차 함수야? 2차네요. 연속함수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죠? f와 g를 곱했을 때 1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g 1이 0이면 된다고. 그럼 1 대입해봐. 1 플러스 a 마이너스 9네. 걔가 뭐야? 0. a는 얼마? 8. 됐어? 어떤 논리인지 넘겨. 자, 3번. 그냥 눈을 풀면 돼. gx, ax 마이너스 2네요. 그죠? fx, x는 1에서 불연속이네. 불연속이네. 그러면 1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a 마이너스 2가 0이면 돼요. 답 얼마? 2. 이렇게. 됐죠? 오케이. 뭐 뒤에 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게 가는 거. 여기까지는. 됐지?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봐. 또 하나 또 나오죠? 새롭게. 차츰 어려워질 거야. 차츰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98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라고 나와있냐?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거는 뭐야? 그냥 뭐 이제 다 따져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자, 지금 1번 박스의 유형까지는 굉장히 좀 쉽게 푼 것 같은데 2번 박스 유형부터는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또 찾아야 되거든. 앞에 문제는 앞에 1번부터 6번까지는 수능특강 문제 1번부터 6번까지는 그냥 뭐야?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명확하게 그냥 그래프로 주든 아니면 식으로 주든 이게 명확했단 말이야. 근데 그 개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골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연속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 함수가 어디서 불연속인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 파악하는 게 먼저야. 늘. 아시겠죠? 네.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2번부터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적용하는 건데 함수가 조금 어려워질 거거든. 지금부터. 자, 수능특강 7번 문제부터 볼게요. 수능특강 7번 문제 보세요. 7번 문제 보시면 fx라는 함수가 지금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인데 앞에 거랑 다른 점은 a에다가 네모치세요. a. 지금 a라는 친구가 어딘지를 몰라. 그지? 그리고 미지수야. 즉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명확하게 얘가 연속이다 불연속이다가 판단이 되죠. 왜냐면 정확한 숫자니까 대입을 했을 때 서로 같아지면 그냥 연속이라는 게 되고 만약에 대입을 했는데 서로 같은 숫자가 안 나오면 불연속이 되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됐어? 자, 근데 잘 봐. 여기서는 자 이렇게 써. 7번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fx가 연속일 수도 있고요.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계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가 미지수일 때는 항상 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둘 다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 뒤에 발문 있죠. 문제 뒤에 발문. 물어보는 게 뭐야? 모든 실수.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지? GX는 명확하게 연속이죠. 1차잖아. GX 1차니까 명확하게 연속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fx가 연속이라고 해보자. 그럼 fx가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위에다 a 대입한 거랑 밑에다 a 대입한 게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a제곱 마이너스 a는 a 플러스 3이죠. 그러면 얘를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되고 제로입니다.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3 곱하기 a 플러스 1이 0이 되고요. 따라서 a는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럼 3이랑 마이너스 1일 때 뭐라는 거야? 연속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a가 3이랑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이다. 그러면 자 여기 봐봐. fx가 연속이라면 gx도 연속이잖아.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는 반드시 뭐예요? 연속이죠. 무조건 연속이에요. 얘는. 그럼 벌써 두 개 찾았네. 두 개가 뭐야? 요거 두 개. 됐지? 두 번째.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fx가 뭐일 수도 있어? 불연속일 수도 있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fx가 불연속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즉 a가 마이너스 1이나 3이 아니라면 이 두 숫자가 아니라면 fx는 무조건 뭐야? 무조건 불연속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무조건 불연속인 거야. 그럼 잘 봐. 그럼 두 번째는 뭐 하면 돼? fx가 불연속이라면 gx가 결정하면 되죠? gx가 연속함수니까 얘가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겠네요. 뭘 대입했을 때? a를 대입했을 때. 그치? 그러면 GA입니다. GA는 대입해봐. 자, 대입하시면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이죠. 이 값이 0이 되면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넘어가시면 되니까 A 값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이 나오지. 그래서 3개의 값이 나오고 이거 3개 곱한 값 정답 21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앞에서는 확실하게 불연속, 확실하게 연속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 얘가 연속일 때 함수값이 0이면 두 개를 곱하면 무조건 연속이 되는구나 라는 거였다면 지금 유형 7번에 수능 특강 7번 문제에서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 미지수일 때. 알겠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8번은 넘어가고 자, 3번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주제는 이제 뭐냐? fx랑 gx를 두 개를 곱해요. 혹은 나눠요. 이번엔 나눗셈일 때예요. 그래서 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의 연속성을 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에서는 이제 어떻게 써져 있냐면 교재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fx랑 gx를 곱합니다. fx랑 gx를 곱했을 때 연속이라면 뭐 당연히 연속일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fx분의 gx가 연속이라면 뭐 얘도 이제 그냥 대입한 거랑 같을 거다인데 이거는 뭐 그냥 정의를 써놓은 거고 실제로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확인해 볼게. 자, 9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세요. 자, 9번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fx라는 함수는 2에서 나눠지는 구간에서 나눠지는 함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는 ax 플러스 1이야. 그랬을 때 함수 fx분의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지? 근데 봐봐. fx에다가 2를 대입해봐. 위에다 2 대입해보면 4 마이너스 8 더하기 6이야. 그럼 절대로 1 안 나오죠. 그럼 fx 뭐야? 불연속이네. 어디에서? x는 2에서. 됐니? x는 2에서 불연속이야? 확인됐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자, gx 곱하기 얘를 fx분의 1이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나눗셈이지만 결국 무슨 함수 형태가 돼? 곱함수 형태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곱함수 형태가 돼. 그러면 요렇게 식이 나왔을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두 가지를. 자, 하나는 뭐냐? 첫 번째, 하나는 fx 자체가 불연속인 지점이 있는지. 그럼 fx 자체가 불연속인 지점 있어 없어? 있잖아. 있잖아. 방금 전에 찾았잖아. 어디였어? 2. 그죠?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야. 봐봐. fx분의 gx잖아요. 근데 gx는 그냥 1차 함수고 fx는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것도 나눈 것도 몫의 형태로 쓴 것도 불연속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가 되거든.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돼요. fx가 x가 2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분의 gx ax 뭐였죠? 마이너스 플러스 1. 요거 그래서 얘는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뭐야?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확인됐지? 그러면 잘 봐. 분자 똑같죠? 분자 똑같죠? 여기다 2 대입하고 여기다 2 대입하면 분모가 다르네요. 그럼 이거 두 개는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당연히 불연속이죠, 얘도. 얘도 불연속이야, 얘도. 얘도 불연속. 알았어? 그러니까 불연속이니까 뭘 따져야 돼? fx, 요게 불연속이야. 그러면은 불연속이니까 뭘 따져야 돼요? 두 개가 같아지는 연속 함수가 되는 거 찾아주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연속으로 만들까? 얘를. 확인됐어? 얘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 대입하고 2 대입한 게 같으면 돼요. 끝이에요. 이해됐어요? 2 대입하고 2 대입한 게 같으면 돼요. 근데 잘 봐. 똑같은 논리야. 분모가 달라. 분자가 같아. 근데 전체 결과가 같아지고 싶어. 그럼 분자가 뭐가 돼야 돼? 0. 됐나요? 0. 알겠죠? 분자가 0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그지? 그지? 그래서 2 대입하고 2 대입하면 2a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돼요? 제로가 되죠. 2a 플러스 1이 제로. 그럼 a 값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그냥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정확히 하셔야 돼. 이 친구의 불연속점이 2만 있을까에 대한 고민. 쌤 말이 좀 어렵나? 다시. 쌤이 연속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불연속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라고 그랬죠. 관찰하는 거. fx분의 gx가 문제에서 원한 게 뭐야? 실수 전체잖아. 그지? 그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그럼 과연 이 함수가 불연속인 지점이 2만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걸 찾아야 돼. 그걸 판단하냐 못하냐가 결국 연속 문제를 풀어내는 실력인 거야. 근데 니네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기다 2 대입하고 여기다 2 대입해서 같다 했는데 같으려면 0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근데 봤더니 a 값 구하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불연속인 점이 뭐 어디 있지? 또 어디 있을까? 자, 단순하게 f랑 g를 곱하는 거, fx 곱하기 gx와 이렇게 곱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곱함수잖아요. 그죠? 이거의 유일한 차이가 뭐냐?
얘 자체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생길 수가 있다. 언제?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 하나. 요 fx 자체가 불연속인 거는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였지. 근데 한 가지 경우가 또 있어. 뭐야? 분모가 0 될 때.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분수잖아요. 아시겠나요? 분수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fx분의 gx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분모가 0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죠? 요 차이. 그럼 분모가 0 되는 지점이 생기나 안 생기나를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근데 이 친구는 다행히 안 생기니까 답이 A가 2분의 1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왜 안 생기나 볼게요. 여기는 분모가 뭐예요? 1이죠. 이건 볼 것도 없어요. 0 아니니까. 근데 얘 봐. 얘가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2지. 아니 판별식 써봐. 판별식 쓰면은 얘 0보다 커 작어? 이거 판별식 쓰면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야?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허근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 즉 0이 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절대로 뭐가 안 돼? 0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분자가 0이 되면 된다. 이런 결론이라고. 그게 정확히 공부한 거라고. 알겠어? 그게 정확히 공부한 건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분자가 0이 되니까 해가지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2다 라고 하면 쌤이 방금 얘기한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수투는 사실 쌤도 수투를 제일 좋아하긴 하고 난 수투랑 미적분을 좋아해요. 기하도 좋아해. 확통도 좋아해. 수업만 싫어. 내가 늘 수업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내가 수업 제일 못하는 게 지수로그 같아. 그래서 너무 싫어. 극혐. 아무튼. 근데 수투나 이제 미적분이나 이런 거는 뭐 좀 하고 이제 하면은 이렇게 개념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 정확히 알아야 되고. 요새 수능의 트렌드가 뭐냐면 요새 수능의 트렌드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그러니까 어줍잖게 들은 스킬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오히려 말리는. 왜 여러분들 중에 수업 들은 혹시나 수투 공부하신 분들 중에 뭐 3차 함수 비율 관계 이런 것도 내가 가르쳐 주긴 할 건데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쓰면 되게 편하거든. 근데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쓰면 더 꼬이는 문제들을 내요. 점점. 이제 수험생과 평가원의 어떤 이제 줄다리기가 되는 거지. 약간 교과서적인 걸로 내는 거. 근데 어쨌든 놓치시면 안 됩니다. 분수함수 형태일 때는 분모가 0 되는 이거 알았지? 늘 조심하셔야 돼. 항상 확인하는 자세를 가지셔라 라는 거 알겠죠? 됐나요? 자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요 문제가 그랬고 자 11번도 한번 해볼게요. 11번 봅시다. 11번은 어떤 스타일인가? 뭐 비슷해요. 11번도 11번 문제도 하나 풀어보시면 두함수 fx가 지금 이거는 무조건 불연속이죠.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얘는. 왜냐면 x가 2가 그 위에 함수 봐봐. x-2분의 x잖아. 그거 변형하면 x-2 분의 2 더하기 1인데 어쨌든 간에 유리함수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자. 얘는 지금 어떤 형태냐면 fx가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 중에도 형태가 몇 개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형태인데 잘 보세요. 얘는 어떤 형태냐면 얘는 아까 우리 9번 문제랑 살짝 비교해 볼게. 9번에서의 fx는 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단순한데? 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왼쪽 극한, 오른쪽 극한이 다르잖아. 근데 질문. 왼쪽 극한 존재해? 그러니까 왼쪽 극한이 수렴해? 수렴하지.
2 대입하면 뭐 나왔어? 2 대입하면 마이너스 모식이 나왔잖아요. 그죠? 오른쪽 극한도 수렴해 안 해? 하죠. 그럼 9번에서의 fx는 뭐였냐면 9번에서의 fx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거지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어쨌든 값을 가진단 말이야. 근데 얘의 차이는 뭐냐? 얘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좌극한 값도 존재하지 않고 우극한 값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케이스예요. 왜 그래요? 그래프 봐봐. 자, 2일 때 그래프 딱 찍어볼게. 2일 때 그래프 찍으면 점근선이 y점근선이 1이거든? 얘 y는 1. 그러면 요 함수 그리면 이렇게랑 이렇게 그려줘. 그러면 2라는 지점, 요 2라는 지점에서의 좌극한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우극한 뭐야? 플러스 무한대. 즉 얘는 어떤 경우냐면 좌우극한이 발산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산.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발산합니다. 값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값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요거 달라? 9번이랑 다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함수값은 1이래. 그럼 함수값 1은 어디에 찍히는 거야? 여기 찍히는 거지. 여기 점 하나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gx가 이차함수예요. 두 개를 곱하세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지? 그러면 유형 11번, 그러니까 특강 11번에다가는 이렇게 써놔. 이 문제는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미정계수 결정 다항함수 추론, 즉 뭐야? 부정형 극한의 활용이에요. 부정형 극한. 0분의 0꼴일 수도 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정형 극한의 활용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약간 스킬적인 요소,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를 곱하면 연속함수가 0이면 된다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는. 선생님 왜 안 돼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그냥 잠깐 봐봐. 여기 봐봐. 자, 불, 연 곱했어. 불연속이랑 연속이랑 곱했어. 그지? 근데 얘가 연속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 그럼 연속함수가 0이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 이유가 뭐였어? 그 근거가. 여기 값이 다르고 얘네들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르고 얘가 0이라면 다 곱했을 때 0으로 통일이 되니까였지. 그지? 근데 이제 그럼 내가 이제 하는 거에 대답해봐. 무한대야? 0이야? 곱해. 이거 뭐야? 몰라. 그래서 그래요. 알겠네? 그 이유예요. 우리 무한대 곱하기 0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정해진 형태야 아니면 부정형이야? 부정형이잖아. 아까 쌤이 예시 든 건 뭐였어요? 아까 쌤이 설명할 때는 얘가 알파 어떤 다른 숫자, 베타 다른 숫자. 근데 어쨌든 숫자란 말이야 이거는. 그럼 숫자랑 0이랑 곱하면 0이라는 게 확실하거든? 근데 얘가 무한대고 얘 무한대야. 얘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무한대야. 야 여기다 0 곱했어. 이거 같냐고. 이거 뭐냐고. 모른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11번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얘는 연속함수가 0이라고 해서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친구입니다. 중요하죠. 이유는요. 발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형이라서 그래요. 잘 비교해 놓으셔야 돼. 여러 가지 형태들. 알았지?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나요? 이거죠. 어떻게 풀까요? 정의요.
결국 그거예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의로 풀으셔야죠. 결국 정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로 풀어볼게요. 얘는. 자, 그러면 어디만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는. 나머지는 다 연속일 거야. 그지? 나머지는 다 연속이야. 얘가 불연속인 지점은 x가 2일 때만 불연속인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x는 2에서의 연속성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갈게요. 첫 번째, 좌극한부터 구합시다. 자, 좌극한입니다. 좌극한은요,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간다 라고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써주시면 x 마이너스 2분의 x에다가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입니다. 그냥 이렇게 써봐. 됐니? 근데 얘들아, 잘 봐. 우극한도 그냥 한번 써볼게. 그럼 우극한은 뭔가 다른가? 생각해보면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가요. 근데 우극한에 대한 식도 뭐야? 이거예요, 이거. 그죠? 다른 식이 아니에요. 이겁니다. 그럼 이거니까 얘도 식은 똑같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써줘요. 그래서 사실 좌우극한을 비교하실 필요가 없고요. 좌우극한을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죠. 어쨌든 간에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요거를 합쳐서 이만큼을 극한이라고 해도 무방하다예요. 얘를 극한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알겠지? 자, 그럼 이게 극한이야. 그럼 함수값은 뭐야? 라는 거죠. 함수값. 함수값은 fx는 뭐예요? f2가 1이죠? f2가 1. 그지? 그럼 gx는 뭐야? g2네요. g2. 그래서 g2입니다. 이게 함수값. 그러면 요거 만족하면 되겠네. 됐나요? 여기까지? 요거 만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거 밑에 건 지울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연속이 되려면.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할게요. 이거 어쨌든 수렴하죠. 그죠? 이거 어쨌든 수렴합니다. 그러면 얘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분모 대입하면 얼마? 0. 여기 얘가 0이야. 얘 0이야 0이 아니야. 얘 0이야 0 아니야. 봐봐. G2가 0일까 0이 아닐까? G2가 0일까 0이 아닐까? 모르죠. 그렇지 않아요? G2가 0이야 0이 아니야? 몰라요. 됐어요? 모른단 말이야. 근데 알아. 왜 짜증내지 말고 다시 알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gx지. 이거 gx지. 2를 대입했는데 분모가 0입니다. 분자도 0이 돼야죠. 얘 2 대입하면 0이에요? 아니에요. g2 뭐예요? 0이에요. 이게 0이에요. 그럼 끝났어요. 쌤이 가르쳐준 거 그대로 하면 되죠. 쌤이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극한 설명하면서 했지. 영인자계수 설명하면서. 잘 봐. x-2가 한 개 있어. x-2가 한 개 있어. 여기가 그냥 세모. 그냥 세모라고 해봐. 근데 얘가 0으로 수렴해.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x가 2로 간다를 붙였어. 얘 영인자 개수 몇 개야? 한 개. 얘 영인자 개수 한 개지? 근데 0으로 수렴하려면 분자가 영인자를 최소 그럼 몇 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와우. 지난 시간에 했잖아. 다시. 얘가 한 개 있어. 이 값이 0으로 수렴해. 그럼 얘 몇 개 있어야 돼? 최소 2개. 근데 얘가 0이 아니고 다른 숫자면 뭐 2 이런 거면 개수는 어때야 돼?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고. 기억나시죠? 그지? 복습 좀 하세요. 쌤이 얘기했잖아. 수2는 한 번 놓치기 시작하면 복구가 안 돼요.
알았어? 수원은 지수로고 좀 버벅이고 하다가도 삼각함수 다시 리셋 이렇게 돼. 수특은 그게 아니야. 다 이어진다고. 알겠어? 근데 얘가 0이잖아. 여기 봐. 고개 들어봐. 끝났네. 이거 0인자 몇 개야? 한 개. 얘 0인자야? 아니네. 그럼 얘가 몇 개여야 돼? 두 개. 근데 얘 몇 차야? 2차잖아. 끝났네. 이거 x-2의 제곱이네. 끝.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네요. ab 더하세요. 문제 정답 제로. 아닌데? g5구나? 네. x-2의 제곱이다 라는 거죠. 그럼 gx가 x-2의 제곱입니다. 그럼 gx가 x-2의 제곱이니까 g5의 값은 정답 9겠네요. 알겠죠? 자, 11번 어때요? 어려워요. 완전 다르죠? 앞에서 했을 때는 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했을 때 연속함수가 0이면 무조건 연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 이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알겠죠? 네, 정확하게 함수 분석하는 거. 그래서 연속에서의 핵심은 뭐냐? 함수를 정확히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14번으로 갑시다. 기출문제. 자, 이번에 얘는 어떤 스타일인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쌤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뭐 목표하는 게 뭐 대충 해가지고 그냥 한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대충 해서 한 3등급만 받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신 시험 자체도 어렵고, 그지? 내신 시험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능에서도 진짜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점수 내가지고 최소 아무리 못해도 1등급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그지? 얼마나 멋있어? 아무리 못해도 1등급. 당연히 목표는 100점. 그지? 그리고 얘들아, 수학은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할 일도 없고요. 급격히 낮아질 일도 없어요. 2년의 지금의 결과로 보면 어차피 약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수학은 될 놈 되리고 안 될 안 되라. 이 양극화가 심해. 국어에 비해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평균적인 난이도가 높아졌잖아. 평균적인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뭐가 있냐면 표준 점수가 높아요. 수학은 작년에도 표준 점수가 100점이 146인가 7인가 이랬고요. 올해도 145인가 6인가 그래요. 근데 국어 작년에 어려웠거든? 작년 수능 국어 진짜 어려웠거든? 작년에 국어가 그래서 표준 점수가 140, 수학이랑 똑같았어. 그런 적이 거의 없거든. 근데 올해는 국어가 되게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확 내려갔단 말이야. 그래서 100점 받아도 표준 점수가 134야. 만점이. 11점 차이 나잖아. 그지? 그럼 수학 잘 본 애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지금은 뭐 수상화가 아니잖아. 고1 수학은 수능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막 1학년 1학기 딱 요맘때쯤 생각해봐. 작년 요맘때쯤 해가지고 막 블랙라벨에서 곱셈공식 막 5차식 변형 막 이런 거 웩 하면서 학교 시험에 막 4제곱 더하기 4제곱 해가지고 막 곱셈공식을 웩 이러고 이런 것들이 그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진짜 변별을 위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고1 내신은. 변별을 위한. 아니 곱셈공식으로 어렵게 내면 얼마나 어렵게 되겠어. 그냥 복잡하게 내면 돼. 그럼 계산력 테스트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정확히 공부하시고 정확히 정리하고 완벽하게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투는 뭐 기본 문제 많이 푸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여기서 기본 문제를 하면 그냥 필수 유형들. 근데 그냥 문제 많이 푼다고 늘지 않아요. 수원 수투부터는. 알겠어요?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만 들이다 푼다? 그러면 계속 점수가 거기서 멈춰. 그러고 나서 얘기해. 선생님 저는 문제를 정말 많이 풀고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왜 점수가 맨날 모의고사 보면 안 나올까요? 고3 애들이나 재수생 애들이. 그래서 걔가 푼 거를 봐. 그럼 틀린 게 대부분 뭐냐? 틀린 게 다 킬러야. 준킬러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준킬러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문제만 푸는 거야. 풀고 정리하고 풀고 정리하고 풀고 정리하고. 근데 다른 게 나와? 그럼 또 틀리지. 늘 새롭거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알았어? 특히 수투는 진짜 쌤이 봤을 때는 어설픈 3등급들이 많아요. 재수생에. 수학이. 어설픈 3등급들이 많거든. 왜냐면 수학은 하나 문제 흔히 말해서 찍어서 뽀록으로 맞춰가지고 2개 하면 8점, 플러스 8점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럼 플러스 8점 하면 갑자기 등급이 4에서 2로 바뀌어. 이럴 때도 있어. 근데 그게 자기 실력이 아닌데 수능 이제 어쨌든 수능을 이제 하고 재수를 하겠다고 와. 자기는 수학이 2등급인 거야 그냥. 그래서 자기는 뭐 이런 개념서로 수업하잖아. 아 자기는 뭐 개념서 수업하면 재미가 없고 뭐 하는데 그러면 내가 물어봐. 마플에서 이런 거 물어보잖아. 9번이랑 11번의 차이 몰라. 그냥 책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1등급을 못 받아요. 수능에서는. 알겠죠? 내가 근데 수학이 좀 문제 풀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시기에서는 제가 이제 마플을 좀 되게 심층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기에서는 내가 문제 풀어보고 싶으면 그냥 쌩 같은 거 하나 사서 풀어. 겨울방학 때. 왜냐면 기본 유형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 틀이 잡혀야지. 그래야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기출문제 할 때 조금 편하지. 알겠어? 오케이? 자, 14번 보세요. 수능특강 14번. 수특 14번 보면 요거 기출문제인데요. 갑니다.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함수 fx분의 x는 1과 x는 2에서 불연속이다. 거의 밑줄. x는 1과 x는 2에서 불연속이다. 자,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배웠는데? 오늘 했는데? 함수 모양 봐봐. 함수 모양이 어때? fx분의 x잖아. 얘가 x는 1과 2에서 불연속이래. 그 말이 무슨 뜻이야? f1이 0이고 f2가 0이다. 그럼 fx식 나와 안 나와? 나오네. 이게 해석이라고. 알았어? 수투 문제의 기본은 해석이에요. 그럼 f1과 f2가 0이에요. 최고차함계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식 뭐라고 세워야 돼요? a, x-1, x-2. 알겠나요? 가조건 한 문장 읽고 그게 나와야 된다고. 배운 대로. 그 다음에 나아갈게요. 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네. 끝났네. 대입해. 리미트 x가 2로 가. 그랬을 때 x-2분의 a x-1 x-2 되고 이게 뭐야? 4 이거잖아. 약분 2 대입하세요. a 얼마? 4요. 끝. fx 뭐야? 4 곱하기 x-1 x-2 답. 됐죠? 오케이? 얘는 뭐예요? 순수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4번은 써나 14번은 수투 기출의 기본 틀인데 주어진 조건에 대한 해석만 하면 답이 나오는. 계산도 별로 들어가지 않아. 이 문장이 뭘까? 가조건이 의미하는 게 뭘까? 나조건이 의미하는 게 뭘까?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요.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예요. 초반에 시작할 때는.
다항함수 추론. 결국 우리가 수투를 공부하면 수투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학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거든? 결국 이거야. 근데 이게 계속 매년마다 기출이 쌓이고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수학2에서 다루는 함수가 3차 함수, 4차 함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점점 고인물이 돼가. 수능 문제가 막 점점 어려워. 진짜 어려워. 근데 핵심은 뭐야? 다항함수 추론인데 이 다항함수 추론의 아주 기초예요. 기초. 기본이에요. 기초. 기본도 아니야. 기초. 이렇게 식을 푸는 거구나 라는 거. 꽤 좀 된 문제이긴 하죠. 2019학년도니까. 그죠? 학교 시험에 엄청 나와요. 해설지처럼 풀면 에이 뭐 해설지처럼 풀어. 그냥 바로 해가지고 띠리릭 해가지고 풀어야지. 그래야 시간 단축하지. 알겠지? 오케이. 정리하시고. 자, 됐죠? 뭐 나머지 15, 16, 17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니다. 17번은 하자. 17번도 중요한 문제. 17번. 자, 17번까지 하고 오늘 마칠게요. 갑니다. fx라는 함수가 지금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인데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입니다. 그지? 마이너스 x야. 그랬을 때 잘 봐. fx가 불연속인 점은 두 개냐? 라고 돼 있죠. 밑에 그래프 봐봐. 밑에 그래프. 그냥 뭐 그래프 그리지 말고 밑에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지?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프 그리시면 fx는 불연속이네요.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니은 봐봐. x-1 곱하기 fx죠. x-1 곱하기 fx입니다. 곱함수네요. x-1 뭐예요? 연속. fx 뭐예요? 불연속일 거예요. x는 1에서. 그러면 연속이랑 불연속인데 x는 1에서 연속이냐를 물어봤지. 그럼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0인지만 판단하면 되잖아? 0이야 아니야? 맞네. 니은 맞아. 디귿의 별표. 디귿 때문에 푸는 거야 이 문제는. 디귿의 별표. 디귿에서는 fx 제곱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연습 안 해본 게 딱 하나 있거든. 연속 곱하기 불연속 해봤고요. 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다양한 모양들 해봤죠? 하나 남았어. 뭐 안 했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이거 할 거야. 그래서 디귿은 이렇게 써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00% 성이요. 100% 정인데 얘가 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일 수밖에 없냐? 잘 보세요. fx 뭐예요? 불연속이요. fx 제곱은 fx 곱하기 fx거든. 이게 fx 제곱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fx 제곱이라서 얘는 지금 불연속인 지점이 앞에서 확인했죠? 어디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돼. 첫 번째, x가 1일 때부터 갑시다. 자, x가 1일 때. 자,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요 세 개 구할 건데. 자, 좌극한부터 갈게요. x는 1에서의 좌극한. 그래프 보시면 1에서의 좌극한 얼마죠? 마이너스 1이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요. 똑같은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우극한 갑니다. 1, 1이죠. 함수값 뭐예요? 1, 1이죠. 그죠? 그러면 다 곱해봐. 얼마야? 1, 1, 1. 그럼 x는 1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 맞네요. 자, 그 다음에 x는 하나 더 있죠? 마이너스 1에서도 따져봐야지. 그럼 똑같이 갈게요.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요건데, 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fx 좌극한 얼마죠?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마이너스 1이요.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요. 자, 우극한 갑니다. 우극한 얼마죠? 라고 하면 1이요. 1 곱하기 1이요. 그 다음에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얼마죠? 라고 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요. 자, 곱하시면 1, 1, 1 맞죠? 그럼 셋 다 같으니까 뭐예요? 연속 맞습니다. 자, 그래서 x가 1일 때도 연속이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연속이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연속이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 맞네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4번 문제 옆에 보시면 4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얘는 평행 이동하는 거거든.
평행 이동해서 곱하는 거. 알겠지? 요거부터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교점의 개수에 대한 연속도 나갈 거고요. 연속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미분으로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한 거 굉장히 중요하고 연속이 개념은 어렵지 않지만 개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의 그리고 성질. 그걸 가지고 다양한 함수의 모양에서 앞에서 배웠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이랑 같이 연결 지어서 봐야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수학 1은 내가 문제 좀 많이 풀어보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 2는 완벽하게 개념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문제 많이 푸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오늘 쌤이 수업한 거 내용을 차라리 백지복습을 하면서 니네가 한번 써보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풀어본 문제 훨씬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냥 거의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수학2는.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차피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대로 미적분에 적용이 돼요. 함수만 바꿔서. 미적분에서는 이런 설명 안 해요. 연속이 뭐다? 연속이 어떻게 된다? 이런 설명 안 해. 그냥 연속이지? 이러고 넘어가. 알겠어? 그러니까 같이 이제 나가시면서 복습 잘 하시고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 이제 내일은 수업이